자, 이번에 볼 거는 6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6번 문제. 자, 3월 19일 통일전자등 외상매입금 100만원과 계약금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분계 문제 하나를 분계 문제 하나에 분계 예제 문제를 분계 문제를 두 개를 동시에 풀어봐라, 합쳐서 풀어봐라 이러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시험지를 한번 분계 한번 해보세요. 빚도 갚고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우리 회사 미리 선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됐죠? 자, 봅시다. 일단 빚 갚았는데요. 외상매입금 상환부터요. 외상매입금 상환을 한 분계부터 해보죠. 차변, 대변. 자, 대변에 돈 빠져나갔습니다. 부채 상환한 금액은 100만원이고요. 차변에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통일전자. 자, 이 분계 하나와 그 다음에 계약금을 선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금을 선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 대변. 자, 대변에 현금이 400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차변에는 계약금을 땡겨서 지급했으니까 선급금 되겠고요. 거래처는 역시나 통일전자 되겠네요. 금액은 400만원. 자, 그러면 실무에서는 이거 따로따로 집어넣어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 하나 안에서 분계 예제 문제 2개 이상이 주어졌을 때 중복되어 있는 계속 과목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변 쪽을 보시면 같은 방향의 현금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같은 계속 과목이 왔죠? 이때는 합산 처리하는 거예요. 합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이 500만 원이 빠져
나갔고요.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통일전재단 외상매입금 100만원 부채 상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 계약금을 땡겨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죠? 입력 들어갑니다. 자, 날짜 3월 19일이라고 합시다. 3차변에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외상매입금, 코드번호 251번 되겠는데요.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통일전자, 금액은 100만원, 날짜 19일 4 대변전표에 계약금을 땡겨 지급했으니까 선급금 되겠죠? 거래처 역시 통일전자 넣어주시고요. 3차변인데 차변의 선급금 통일전자, 자, 금액은 400만원, 4 더하기 이렇게 넣으면 400만원 입력이 되고요. 날짜 19일 4 대변전표에 101 현금 빠져나갔죠? 금액은 500만원. 자, 7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0일 안산물산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 외상대금 중 3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 빚을 갚았는데요. 부채 상환인데요. 문제는 경상무역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당좌 수표를 이사한 후 주식회사 안산물산에 양도하였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 순서상으로 차근차근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건데, 앞전에 우리 회사가 경상무역주에다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팔았다가 외상대금으로 당좌수표를 300만원짜리를 받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당좌수표를 수취 받은 시점에 대한 분개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차변에 타인 발행 당좌수표가 들어왔으니까 현금 300만원 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자, 외상대금 회수가 됐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는데요. 자, 누가 발행해준 경상무역주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 본다면 경상무역주로부터 외상 매출금 300만원을 뭐로? 당좌수표로 수취하였다. 이런 식의 예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배운 대로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잡아야 돼요. 자, 이걸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시켰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빠져나가고 차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경상무역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를 은행에다 입금을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습니다. 자, 이 수표를, 당좌수표를 누구에게? 예, 안산물산에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안산물산에게. 자, 이서하였다. 이서는 수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옮길 이자와 글서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떠넘겼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약속어일 때는 배서 양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표일 때는 이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단어가 좀 다릅니다. 수표를 남한테 넘겨줄 때는 이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표를 남한테 넘길 때는 뒤에다가 이름하고 연락처만 적어주시는 거고요. 주민등록번호 적는다, 안 적는다? 이제는 안 적습니다. 다만 수표 뒤에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줘야 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은행에 가서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바꿀 때 그때만큼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줘야 돼요. 안 적으면 돈 안 줘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선 타인 발행 당좌수표가 빠져나간 거니까 현금 300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차변에는 자, 빚 갚았습니다. 안산물산으로부터 자,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 그랬으니까 앞전에 물건을 외상으로 사드리면서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늘어났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상환을 했으니까 부채 감소가 되겠죠? 안산물산에 대한 부채가 300만 원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이건데 현금으로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였다라고 하면 이런 붕괴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를 살짝 꼬아내서 현금이 아니라 뭐로 부채를 상환하였다? 타인 발행 당좌수표로 부채를 상환하였다. 이런 식으로 꼬아냅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꼬아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최종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예시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붕괴 입력하면서 요거요. 파랗게 칠한 부분들만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에요. 그렇게 파랗게 칠한 부분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고 이 붕괴가 나오게 된 연유를 설명하려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가로 1번들은. 가로 1번 문제들. 그렇죠. 2번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입력 들어갑니다. 자, 날짜 3월 20일 3차변에 자, 빚 갚았습니다. 외상 매입금 어디에 대한? 안산 물산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입력을 했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주식회사 안산물산을 조회를 봤는데 안 뜨죠. 그런데 주식회사 빼먹고 안산물산만 조회해보면은 안산물산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그냥 안산물산일 때는 개인 자영업자였는데 주식회사 안산물산은 법인전환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돼서 세금을 조금 낼 요량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요. 그때는 전혀 다른 업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새로 나오고요.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 자영업자는 폐업, 문을 닫게 되고요. 주식회사 형태의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새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따로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식회사 안산물산은 그냥 안산물산과는 완전히 별개의 거래처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신규 등록 넣어주시고 거래처형은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주어지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할 건 없겠고 확인.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였어요? 300만 원이었네요. 자, 날짜 20일 4 대변전표에
자, 당좌수표를 이서했다고 합니다. 101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30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분계를 입력하면 되는 건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대변의 현금이 누가 발행한 당좌수표인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그때는 거래처를 넣어주셔도 무방하고요. 경상무역주라는 형태로 해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해서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하나 더. 지금 보면 안산물산은 주식회사가 앞에 붙어 있죠. 그죠? 경상무역주는 주식회사가 뒤에 붙어 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회사 창립자 마음이에요. 앞에 붙이고 싶으면 앞에 붙이는 거고 뒤에 붙이면 뒤에 붙이는 건데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식회사 경상무역하고 경상무역 주식회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앞에 붙은 거하고 뒤에 붙은 거하고 법에서는 완전히 다른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회사를 퇴사했다고 칩시다. 월급을 제때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월급도 제때 안 주고 퇴직금도 제때 안 주고 뭐 이런 거예요.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랬었을 때 주식회사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내야 되는데 분명히 등기부 등본상에 주식회사 삼성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서류를 접수하자마자 찢어버려요. 양식이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양식이 잘못된 형태로 서류가 서류가 만들어지는 걸 보자마자 이건 잘못 만들어졌네라고 파기 처분하게 되는데 그걸 각하라고 부릅니다. 그걸 각하라고 불러요. 근데 각하 말고 기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각은 뭐냐면 서류 양식은 제대로 갖췄는데 내용이 터무니없어서 이건 읽어볼 가치도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갖다 버리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전주에서 생긴 일이었는데 국가를 상대로 5조 원짜리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수입인지 대금만 아마 500만 원인가 그랬을 텐데 소송 내용이 뭐였냐면은 한 50대 중반의 아줌마였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연락도 없고 자기의 치성을 몰라준다 그래가지고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정신적 위자료를 내라, 내 정성도 몰라주고 이래가지고 진짜로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말하라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찢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민사소송 케이스였는데 분명히 점쟁이가 나한테 아기를 들어서게 해준다고 치성을 드리면 아기가 들어선다고 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나 굿값을 줬는데 임신은커녕 아기가 들어설 기미도 없다. 괜히 돈 때문에 우리 남편하고 헤어지게 생겼다. 돈을 돌려달라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다. 구술해가지고 어떻게 애가 들어서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터무니없는 행위, 그러니까 서로 양식은 맞는데 내용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기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완전히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식회사 위치만 조심하시면 돼요. 앞에 붙은 거하고 뒤에 붙은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재밌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거나 등록된 회사들은 희한하게도 주식회사가 다 앞에 붙어 있어요. 다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사 세우면 주식회사를 앞에 붙일까요? 뒤에 붙일까요? 당연히 앞에 붙이지. 왜 코스닥에 상장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얘기했잖아요. 기대하세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렇다 치고. 자, 그렇게 해서 경상무역주에서 받은 당좌수표를 안산물산 외상대금 상환용으로 사용한 케이스 설명 끝. 자, 8번 문제. 자, 3월 20일 경기실업으로부터 복사기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130만, 중 130만 원을 3일 전에 당사 국민의 보통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 중이던 자기 앞 수표로 상환하였대요. 자, 한번 분계 한번 해보시죠. 아주 쉬워요.
자, 됐죠? 자, 그 문제. 자, 문제에서 보면 3월 20일 경기시로부터 복사기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130만 원을 자, 상환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 앞 수표를 3일 전에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 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자, 먼저 3월 17일자로 자기 앞 수표를 은행에서 찾아오면 이런 붕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3월 17일자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얼마를 130만 원을 자기 앞 수표로 인출해 왔다. 이 붕괴가 먼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130만 원이 빠져 나갔고요. 서변에는 우리 회사가 자기 앞 수표로 돈을 찾아왔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우리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현금 130만 원 인출해서 자기네 별단예금 계좌로 이체를 시켜놓고 우리한테 자기 앞 수표를 내밀게 되는 건데 자기 앞 수표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뭐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현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 수표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오면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과를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흘 동안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 뭐 했대요? 그렇죠. 복사기를 외상으로 구입한 외상대금을 갚았다고 합니다. 복사기 구입 외상대금을 상환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복사기는 사왔었을 때, 외상으로 사왔었을 때 무슨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을까요? 빚을 진 건 맞는데. 외상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그렇죠. 미지급금이죠. 그죠? 그래서 빚 갚은 거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을 갚은 걸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 대변에는 자기 앞 수표가 빠져나갔으니까 현금 130만 원이 빠져나간 걸로 잡아주세요. 참고로 차변의 지급금 이 부분은 복사기를 우리한테 외상으로 판매한 곳이 경기실업이라고 하는 곳이죠. 경기실업이라고 거래처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이게 다예요. 차변의 미지급금 130만 원, 대변의 현금 130만 원. 됐죠? 자,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3월 20일. 자, 3차변에 빚 갚았습니다. 지급금 되겠습니다. 복사기를 예전에 외상으로 구입했었으니까요.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경기실업 없네요. 신규 등록 진행해 주시고 거래처 유형은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보조자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금액은 얼마? 130만원 되겠습니다. 날짜 20일 대변전표에 보관 중이던 자기 앞 수표가 빠져나갔으니까 101 현금 빠져나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참고 문제 하나 봐주세요. 3월 20일, 자, 경기실업으로부터 복사기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중 200만원을, 자, 이번에 200만원입니다.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자기 압수로 200만원 인출하여 상환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당일 날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참고 문제요. 오전에 은행에 들려서 자기 화수표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찾아오고 오후 시간대에 부채를 상환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실무에서는 따로따로 분기해서 입력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 문제 안에서 수표로 은행 계좌에서 돈 찾아온 부분과 그 다음에 부채 상환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주어지면 은행에서 수표로 돈을 찾자마자 바로 부채 상환한 걸로 빚을 갚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분계가 차변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차변대변 개족 과목을 서로 퉁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분계가 이때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대변에 같은 개족 과목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참고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차변의 미지급금 200만원, 문제에서 200만원이라고 있었죠? 실수했네. 200만원, 여기도 200만원, 여기도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표에 참고 문제를 전표에 입력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 대변에 보통예금 가로 열고 국민은행 통장에서 200만원이 인출이 되었고요. 그걸로 수표를 발행해서 바로 즉시 빚 갚았으니까 미지급금 주식회사 경기실업 200만원 이런 식의 분계가 이루어져요. 이런 식의 분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잘 따져보셔야 돼요. 실무에서 이렇게 심각한 케이스는 발생 안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꼬아냅니다. 문제를 꼬아내다 보니까 됐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입력을 해 봅시다. 자, 날짜 20일 되겠습니다. 자, 3차변에 빚 갚았습니다. 미지급금 어디에 대한? 경기 실업에 대한 주식회사 경기 실업에 대한 빚을 갚았고요. 부채 상환 금액은 200만원. 날짜 20일 대변 전표에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걸로 분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거래처는 국민은행이고 금액은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할 거 없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넘기셔서 4페이지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돈이 들어오는 분개만 해볼 겁니다. 입금 전표를 연습해 볼 차례인데요. 자, 2월 2일, 2월 달이네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현금 얼마? 300만원을 출금하였다라고 주어졌네요.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필기 처리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쉽죠? 이거 또 나 졸지에 또 밥 아저씨 만드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자, 일단 뭐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에. 그렇죠. 돈 들어왔어요. 은행에서 돈 찾아왔다니까요.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300만 원이 입금이 됐을 거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300만 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됐죠? 입력 들어갑니다. 자, 2월 달입니다. 달수가 바뀌었어요. 2월 달이에요. 날짜 2월 2일 02. 자, 3차변에 101 현금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300만원. 참고로 거래처와 만약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면 채점 대상이지만 적요는 딱 한 케이스만 제외하고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적요 케이스 중에서 채점 대상인 경우는 뭐냐면 타계정 의로 대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연습해 볼 텐데 본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원재료나 제공품이나 제품 같은 걸 빼돌려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용도고 상품이면 물건을 판매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이걸 거래처한테 선물로 줬다든지 시험 문제 나왔던 케이스로는 원재료를 건물 수리용으로 사용했다든지 아니면은 직원이 생일이 되어서 직원들에게 생일 기념용품으로 주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로 본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빼돌려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타깃적 의로 대체라고 불러요. 회계에서는. 그 부분만 적요에서 채점 대상, 적요 항목으로 해서 채점 대상이고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적요 문제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시험에서 건너 뛰세요. 됐네. 자, 날짜 2일 4 대변 전표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갈 겁니다. 거래처는 국민은행 되겠고요. 금액 얼마? 300만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추셨죠? 아니구나. 갈수록 시들시들해져 가요. 내가 그게 모사개구나. 우리 직원이 지금 사고 쳤어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인가? 저기 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있다며요. 거기에다가 뒤늦게 휴가를 보내줬더니, 예. 자기 발만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힐링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괴롭힐 게 나밖에 더 있어. 부모님을 괴롭힌 건 아닐 테고,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왜 나를 물고 늘어져.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출금전표 때와 거의 유사하게 분계가 한 줄로 끝나면서 전액, 현금이 입금됐죠? 예교포로 세는데요. 그런데 한적한 데 가서 혼자 가서 놀아봐. 힐링 안 돼. 예. 힐링할 때 제일 좋은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보너스 줘봐. 무지하게 행복해 하더구만요. 기분 또 비 맞춰주려면 또한 돈 30만원 또 줘야지 뭐 또. 에이.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분계가 한 줄로 끝나면서 돈 들어왔다. 이번에는 입금 전표라고 하는 걸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입금 전표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날짜 2일. 입금 전표는 밑에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코드 알림칸에 가서 입금에 대한 코드 번호가 안내가 되어 있죠? 코드 번호 몇 번? 2번으로 넣으셔야 돼요. 2번 입금. 자,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게 된 원인 되는 계속 과목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회사에 왜 돈이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돈 찾아왔으니까 보통 예금 계좌 때문에 돈 들어왔죠? 거래처는요. 국민은행 되겠고요. 금액은 300만원. 그래서 3차변 4대변으로 회계 처리 하나, 입금전표 한 장으로 처리 하나, 분계 결과는 둘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건 진짜 할 수 있다. 2월 1일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분기해 보세요. 쉽죠? 자, 대면. 자,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 꺼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 200만 원 되겠고요. 대변에는 당좌예금 되겠습니다. 당좌예금은 꼭 당좌수표를 발행해서만 돈을 꺼내오는 건 아닙니다. 가서 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처럼 찾으실 때 출금전표 작성해서 제출하면 돈도 직접 꺼내줘요. 자, 그래서 대번 계좌 과목만 바뀌었네요. 뭐 별거 없죠? 자,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2월 2일 동일 날짜네요. 02. 자, 3차변에 101 현금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얼마? 200만 원이네요. 자, 날짜 2일 대변전표에 당좌예금 코드번호 102번 당좌예금이 줄어들겠죠? 거래처는 국민은행 되겠고요. 200만 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500만 원 인출하였다. 인출금 중 100만 원은 당좌개설 보증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회사에 돈이 현금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변 현금 500만 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이 분기에 자, 당좌 계약을 해지하면서 자, 당좌 개설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당좌개설 보증금을 회수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당좌개설 보증금 얼마? 100만 원 들어왔고요. 대변에는 자, 당좌개설 보증금은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했었죠? 우리 앞전에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처리했었죠? 그러면 특정 현금과 예금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을 회수했습니다. 당좌 예금을 회수를 했는데 500만 원 중에서 당좌개설 보증금 1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당좌 예금은 400만 원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40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400만 원 이렇게 되겠는데 자, 이번에는 차변에 같은 계정 과목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합산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수직 방향으로 같은 계정 과목이 오면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변에 현금이 500만 원이고요. 대변에 자, 특정 현금과 예금 되겠습니다. 100만 원. 자, 대변에 당좌 예금 40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서 거래처 국민은행이라고 주어졌죠? 악착같이 거래처 다 넣어 주시고요.
국민은행. 자, 붕괴는 됐고,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5일이네요. 5105. 자, 3차변에 101 현금 들어왔습니다. 500만원. 날짜 5일 대변전표에 자, 뭐 줄어들고 특정 현금과 예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국민은행에 맡겨놓았던 돈이네요. 금액은 100만원. 날짜 5일 4 대변전표에 당좌 예금 코드번호 몇 번? 100. 2번이었었죠? 거래처 국민은행 잡아주시고 4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특별할 거 없죠? 자, 쉬었다가 4번 문제 2월 11일자 붕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